노동법 실무. 입사하기 위해 학위 논문을 표절해 취업한 직원. 중앙경제 이슈앤리포트 2016년 12월 7일자 내용입니다. 1. 작성 배경. 박사 학위 소지자를 전제로 채용했는데 사후적으로 해당 학위 논문이 표절임이 드러나 사용자가 이를 주된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선례가 없어서 많이 다투어져 왔다. 최근 표절 의혹이 제기된 근로자가 박사 학위 논문을 교체해 은폐하고자 했는데 표절을 주된 이유로 해고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작성한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는지 사후적으로 채용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에 관해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 자체가 워낙 장문이고 그중 상당 부분이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지만 노동법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로 보여 월간 노동법률 2016년 12월호에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정환 변호사가 쓴 글을 인용하여 소개한다. 2. 이 판결이 왜 중요한가? 기존 판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표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표절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기본적으로 채용 비리의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는 전제하에서 근로자의 채용 전제 조건이 된 학위 논문에 표절 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으므로 지극히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특히 최근 들어 해고 사유를 근무 기간 내 근무와 관련해 발생한 비위 행위로 한정해야 하므로 일단 채용된 이상 별다른 하자 없이 근무해왔다면 채용 조건에 불과한 사정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드물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결의 의미는 비록 근무 시작 전에 있었던 사정으로 근무와 무관하더라도 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3. 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정당성 판단은 먼저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 계속 불가 사유가 있는지, 고용 당시 사정과 고용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고 인사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본다. 순서대로 하나씩 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해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고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의 채용 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해 근로자가 이와 관련해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경우 그 학위 논문의 표절 등 연구 부정 행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학위 논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연구 부정 행위의 정도, 사용자가 사전에 학위 논문에 그와 같은 하자를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학위 논문의 하자로 인해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학위 논문의 하자가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 관계의 유지나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질, 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이 연구원의 채용 조건으로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고 박사 학위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학위 소지를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 능력 및 전문 지식과 함께 연구원으로서 진정성과 정직성, 연구 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상호 간 신뢰 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따라서 고용계약서나 인사관리 규정에서 해당 연구원이 채용 당시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의 부정 또는 하자가 있는 때를 해고 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채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논리의 전개 순서. 규정 명시, 사회 통념, 정당성 인정. 규정 명시. 고용계약서나 인사관리 규정에서 해당 연구원이 채용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부정 또는 하자가 있는 때를 해고 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 사회 통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채용 당시 및 그 이후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다면 정당성 인정.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5. 소결. 첫째, 다른 구직자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중대한 비위 행위이다. 최근 공공기관 원장이 경력이 미달되는 자신의 대학원 제자들을 책임연구원으로 채용하고 현직 시의원 딸이 시의회 사무처 공무원에 채용되고 미술관 관장이 진들을 학예연구사로 부당 채용하며 산림조합이 전형 절차 면제 조항을 활용해 임직원 자녀에 대해 특혜 채용을 하는 등 각종 사적 연주를 동원한 취업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 해외 유학을 다녀오고 관련 기관에서 경력을 쌓는 등 성실하게 취업을 준비하면서 소위 열심히 스펙을 쌓아온 구직자들에게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자신의 제자나 친족 관계가 있는 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기업 기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극히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비위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의 필요성과는 변론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서는 채용될 수 없었던 자가 채용 비리로 채용된 경우 그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마땅히 인정돼야 할 것이다. 둘째, 채용되기만 하면 끝이라는 잘못된 관행의 정착 우려. 만일 채용 비리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채용되기만 하면 일반 근로자로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개인적 비위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해고할 수 있다면 이는 채용 비리를 조장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리를 설명하시다가 마지막에 도덕률을 제시하시는 게 좀 뜬금없기는 합니다만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소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